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양띠분들 12월달 운세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1991년생 33세 신미생분들 12월달에 지금 이제 직장 관련해서 이동을 할까 말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운적인 부분에서는 이동 변동의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동수가 들어와 있으니 지금 뭐 결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잠시 잠깐 내가 여태껏 머물렀던 자리가 내가 떠나고 나면 잘 될 수 있을까? 본인이 제일 중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동의 변동수는 들어와 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옮겨가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24년도에 옮기시는 것보단 지금 이제 양력 12월 달에 옮기시는 게 더 좋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또한 문서에 정리정돈을 하실 게 있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이동 변동수에 다 같이 볼게요. 그래서 신미생 분들에겐 양력 12월 달이 정리정돈하고 문서의 정리정돈, 직장의 이동 변동, 그리고 또 사람의 정리정돈까지 다 같이 넣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깨끗해져야 돼요. 내 마음도 깨끗해져야 되고 주변도 깨끗해져야 되고, 그래서 뭔가 개운해지는 그런 12월 달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시험에 관해서 취업 성불, 합격 성불 요것도 다 문서로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얻어지는 달이면서 채우는 달이면서도 또 비워가는 달이에요. 이 비운다는 의미는 내가 이제 뭐 지저분했던 거, 그리고 근심 걱정 이런 건 덜어내고 성취하고자 하는 건 채워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끝자락에 와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딱 먹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게 내가 뭐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실패의 그런 의미는 하나도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선택하시는 거고, 이 선택이 시간이 흘러서도 여러분들 자신에게는 탁월한 선택으로 남게 될 거예요. 네. 두 번째로 1979년생 김희생 분들 45세죠. 이분들 같은 경우 2024년도 갑진년이 김희생 분들에게는 정말 갑진 또 한 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12월 달, 양력 12월 달에 김희생 분들에겐 분주한 12월 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실상 12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금전 걱정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변을 둘러봤을 때도 막 속 시원히 편한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숨을 쉬어도 뭔가 개운하지가 않을 거고 답답한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자, 김희생 분들, 우리는 지금 이제 과거에 치우치지 말고 미래를 보자고요. 그러하기에 김희생 분들 12월 달 주춤주춤 하지 마시고, 남들은 뭐 걱정을 하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은 이제 2024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되고, 빨리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셔야 될 때입니다. 네, 그래서 컨디션 회복하셔야 되고 나란 사람을 많이 알려야 되는 시기이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제 집에서, 예를 들어 저는 그냥 주부입니다, 저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아니면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운동이라도 시작을 하세요. 이렇게 나한테 생기를 부여낼 수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걸 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운도 같이 상승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서만 계속 있으면 이 운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희생 분들에게 좋은 운을 안 드릴 거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체크를 하셔서 뭔가 내가 그 좋은 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그 좋은 운에게 알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 문서운이 발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문서운이 발복이 돼 있으니 어느 방향이 좋은지를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희생 분들, 자, 남자분들에겐 동남쪽, 남쪽, 서북간이 좋습니다. 여성분들에겐 동쪽 방향만 좋아요. 요거는 2023년도 음력으로 12월 달까지만 해당이 되고요. 2024년도는 어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따로 무속인 선생님들께 상담을 받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문서운이 발복이 돼 있으니 여러분들이 문서를 잡으시거나 새로운 영업터전이나 뭐 새로운 일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면 이쪽 방향을 선택을 하셔서 움직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사람에 관한 부분, 새 인연법을 만나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운기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이런 흐름대로 갈 거예요. 이제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 명화당 처녀보살 선생님이 얘기한 게 이런 얘기였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아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1967년생 정미생 분들 57세, 이분들도 57세니까 2023년도에 계묘년에 성주운이 들어오셨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2%가 부족한 듯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안 풀린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무리해서 문서 잡았다가 괜히 잡았나? 또 끌탕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 12월 달 정미생 분들, 이런 이제 문서를 잡음으로써 금전 때문에 걱정하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12월 달에는 지인이 돕든 하늘이 돕든 뭐 귀인이 돕든 은행이 돕든 금전적인 부분이 금전문이 활짝 열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가 정리정돈이 된다 소리 나오니까 매매운이 성립이 된 거죠. 인간으로 귀인이 발복이 되고 그리고 문서 매매운이 성립이 되고 그럼 자연적으로 금전의 운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적으로 걱정이 있었던 분이라면 건강 몸수 쾌차하는 운도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제 상생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미생 분들에게도 양력으로 12월 달은 나를 생해주고 지켜주는 달이기도 합니다. 단 이렇게 이제 나아지고 채워지는 운기이긴 하지만 새로운 걸 벌리시는 건 추천을 안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이제 있는 일들, 벌써 벌어져 있는 일들을 해결하는 12월 달이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마음 먹고 뭔가를 새로 시작을 하고 누가 뭐 하면 돈 번대, 그래도 다시 돈을 빌려가지고 좀 해볼까? 무리해서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단 이제 뭐 할 수 없이 이동을 해야 돼. 뭐 선생님 전 이사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이런 이제 상황에 처해 있으실 분들을 위해서 자, 정미생 분들 이동 변동을 하시게 되면 이제 방향이 또 중요하죠. 자, 남자분들은 동북간, 동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여성분들 남쪽, 서남쪽 가능합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부부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방향이 맞질 않아요. 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가족 간이 다 나이가 틀리고 방향이 또 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따로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미생 분들 양력 12월 달 기억해 두셔야 될 거, 정리정돈해서 채워지는 걸 갈구하셔야지 있는 걸 갖다가 다시 벌려서 뭔가를 추진하시다 보면 또 골치 아픈 일들이 만들어진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말 듣고 투자를 하시거나 하다 보면 사기수가 분명히 성립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비추예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1955년생 을미생 69세. 자, 이분들 같은 경우 양력으로 12월 달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 방향으로 항상 명화당 처녀보살을 이렇게 방향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도 옆에서 그런 일들을 겪는 분들이 많고 또 신령님 전에서도 항상 나쁜 일은 피해 가게끔 일러주는 게 그게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기 때문에 을미생 분들에게 좋은 방향을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남성분들, 을미생 남성분들은 동쪽, 남쪽이 여러분들을 생해 줄 거고요. 또 여성분들에겐 동북간, 서북간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향은 먹을 복에, 입을 복에 또 그리고 곳간도 채워주고 좋은 사람들도 만들어줍니다. 단 이제 방향이 틀어지거나 안 좋은 방향에 손을 대거나 뭐 집을 고치거나 샤시를 바꾸거나
등을 잘못 달거나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안 좋은 방향으로 가서 문서를 잡거나 하게 되면 쓸데없는 근심 걱정에, 그리고 또 돈이 막 생각지도 않게 나간다거나, 그리고 몸수가 안 좋아진다거나, 잘 되던 사업이 망한다거나, 별의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젊은 분들도 똑같아요. 누구나 나쁜 일들은 당연히 피해야 하기에. 그래서 을미생 분들, 내가 이제 곳간도 채우고 먹을 폭도 생기고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문서 이동 변동에 관해서는 이 방향으로 가시면 좋다라고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렇게 호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쪽으로 이 방향을 택해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을미생 분들은 12월 달에 사고수가 들어오기에 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크게 다쳐야 되고 사람이랑 시비가 붙어도 그냥 말다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제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뭔가 지금 어디 장거리 여행이나 식구들끼리 연말연시가 다가오니까 또 모임을 가질, 그리고 뭐 지인들도 모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임 자리에 가서 다른 사람이 싫은 소리 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고 또 옳지 않은 되지도 않는 말 한다고 해도 그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뭐 그 사람이 물론 잘못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운세가 부딪히는 운이 크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괜히 거기에 얽혀설키다 보면 더 큰 일, 더 큰 화가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큰 싸움이 되다 보면 괜히 안 가도 될 곳을 또 갈 수도 있고 하니까 12월 달은 더럽고 아니 곱다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마음을 비우고 그냥 못 듣고 못 본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한 달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몸수도 괜찮고 마음도 편안한 그런 한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양띠분들 뿐만 아니라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양력 12월 달도 가중 8신 또 뭐 두루두루 가족분들께도 무탈한 그런 한 달이 되도록 명화당 처녀보살이 늘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명화당 처녀보살은 삼재풀이 홍수매기를 양력 12월 22일 동짓날이죠. 동짓날 여러분들과 열심히 한마음 한뜻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삼재인 분들은 삼재풀이를 하시고 삼재 아니라고 나는 괜찮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은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태어난 달의 음력으로 3월달, 7월달, 11월달 3월달은 동물로 보면 용달에 태어나신 거예요. 7월달은 원숭이달이고 11월달은 쥐달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달에도 삼재가 든답니다. 그래서 3월달, 7월달, 11월달에 태어나신 분들도 삼재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2024년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 삼재풀이, 홍수매기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삼재풀이, 홍수매기 행사 많이 동참하셔서 2024년도 갑진년 무해무탈하게 넘어가시도록 명화당 처녀보살이 신령님 전에 기도정성 발언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양띠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그런 띠가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모든 분들에게 다 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사람은 살면서 상대성이에요. 내가 좀 참고 내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상대방이 또 이런 식으로 배려하고 참아주면 어떤 인간관계의 세월 속에서는 뭐든지 좀 이제 참고 배려하다 보면 문제 생길 것도 또 넘어갈 수도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동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뭐 부부의 인연이든 참고 하셔서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양띠는 의외로 온순하고 그리고 항상 남한테 손해보고 배려하는 그런 분들의 성향이 많기도 한데요. 역마의 기운이 강해요. 네. 그래서 어디 이제 정체하는 것보다 이동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꼭 이동하는 것 말고도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거나 초조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어떤 제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여행을 떠나세요. 네. 남한테 막 표출을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 스스로 풀 수 있는 방법, 여행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업직도 직업적으로는 잘 맞다. 그리고 운전, 네, 이동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운전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에 머무는 것보다 해외에 가서 직업을 선택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엄청 강하십니다. 양띠분들.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어떠한 일이 이제 닥치거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겉으로는 티를 안 내도 상처가 깊게 남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말이라도 어떤 누구는 그래 뭐 그래 알겠어 이렇게 하고 잊어버릴지언정 양띠분들은 그게 몇 날 며칠 언제였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 이래서 그게 어느새 내 내면에 깊이 자리를 잡고 그 시간이 오래도록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후벼 판다는 얘기죠. 네. 쉽게 이치를 못한다. 그리고 양띠분들 같은 경우는 목표가 하나 정해지면 그 하나에 정말로 충실하게, 네. 그 하나에 충실하니까 그것만 보고 전진을 하겠죠. 그래서 성실하다. 일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네, 진짜 대단하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성품에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당하실 수도 있고 또한 너무 과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도 따른다. 그래서 항상 보면 적당한 게 최고지 과하거나 모자라거나 이것보단 그냥 내 표준치만 하셔도 돼요. 너무 잘해도 욕먹고 너무 못해도 욕먹는다. 네. 이렇게 이제 양띠분들 요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 양띠분들이 원숭이띠를 만나게 되면 겁살이 작용이 됩니다. 자, 겁살이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내 것을 뺏긴다. 내 기운을 남한테 나눠주게 된다. 그리고 잃어버린다. 손재. 네, 요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꼭 내 이제 사회생활을 하던 지인, 그리고 친구, 그리고 배우자 간에도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물질적인 걸 뺏길 수도 있고 내가 일적인 부분에서도 열심히 이뤄놓은 성과를 다른 사람에게 뺏긴다. 원숭이띠와 양띠가 만났을 때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원숭이띠와 양띠분이 만나서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라고 했을 때 건강적인 요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요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양띠분들이 손해를 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양띠가 기운을 뺏기는 입장이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알면서도 속아줘야 되고 네, 알면서 속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거 때때마다 속다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그러면 화가 치밀다 보면 당연히 화병이 나면 병이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요런 건 이제 띠도 띠지만 여러분들이 살면서 해운년에도 네. 그리고 진짜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면 저희 무속인 선생님들이나 절에 가서 달력을 이렇게 보시면 하루하루에 동물 표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일진이라고 하는데 원숭이 날을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해운년으로 갑신년, 병신년 이렇게 원숭이 해도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양띠분들. 그래서 재물 손실, 손재, 내가 어떤 문서를 잡게 되면 돈이 오히려 나갈 일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생긴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문서를 계약을 하고 가는데 오늘 일진을 따져보니까 그날이 원숭이 날이야. 그러면 양띠분들은 계약서를 미루시란 얘기예요. 쓰는 날을. 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계약, 투자, 토지 거래 요런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결혼식 날을 잡는다. 이것도 일생일대 제일 중요한 날이죠. 그러면 요 날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띠분들. 자, 양띠분들이 닭띠를 만났을 때 제살이 발동을 합니다. 그냥 딱 제살이라고 들어보면 여러분들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 네,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일기예보를 보면 오늘 비가 옵니다 라고 하면 우산을 준비할 수가 있지만 이 제살은 내가 예고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재난을 당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닭띠와 이제 양띠가 만났을 때는 양띠분들이 외로워집니다. 네, 어떤 이제 고충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사람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외로워. 내 거 아닌 것 같아.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할게요. 닭띠를 만났어. 양띠분들이 바람을 핀다거나 외도를 한다거나 네, 나 챙기기보단 다른 사람들을 챙기느라고 바쁘거나 이래서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닭띠가 양띠 분들에겐 자존심과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일이 많다. 네. 근데 이게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이제 알면서도 무조건 100% 다 이 상태를 유지한다는 아니겠지만 공통적으로 맞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인간관계라는 건 내가 끊고 싶다고 해서 정리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알면서도 어떤 이제 미련 그리고 또 혹시나 내가 저 사람이랑 헤어졌을 때 저 사람이 잘못될까봐. 네. 근데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사람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너무 이해하다 보면 내 스스로 내 자신이 고통스럽다는 거 그것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양띠와 개띠가 만났을 때 천살이 발동을 합니다. 천살은 천재지변 자연재해. 네. 벼락을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천둥번개에 진짜 막 놀랄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큼 뭔가 이제 크게 부딪히는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매사에 부딪히고 깨지고 갈등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맞는 척 하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큰 싸움이 이제 벌어지니까 서로의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루의 시작을 처음에 시작 그 하루도 같이 못 버티는 그런 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띠와 개띠 요 사이에는 또 충도 발생하고 천살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양띠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거 이제 연도를 봤을 때 그 병술년, 뭐 갑술년, 네 무술년 이렇게 개해는 양띠분들이 또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양띠분들이 소띠를 만나면 월살이 발동을 합니다. 네, 월살이란 오해가 생기거나 갑작스런 사건 사고가 생겨서 내가 심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한 일이 생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의 시작이 되긴 했지만 마무리가 안 돼서 내가 손해를 보는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망신살이 드는 그런 띠는 호랑이띠를 만나면 네 양띠분들 패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망신살이란 내 발등 내가 찍어서 후회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렇게 사업적으로 동업적으로 하실 때는 양띠분들 호랑이띠 분들 잘 네,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한 번 생각할 거 두 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귀문관살 뭐 요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귀신의 조화속 뭔가 네 나도 모르게 뭐에 홀려서 시작은 했는데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잘 떼지지가 않아. 헤어지려고 해도 안 돼. 예. 그리고 뭐에 홀려서 그런지 몰라도 돈을 자꾸만 빌려주게 돼. 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패가망신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혼자 마음 진짜 끓여대고 막 속이 애타고 하면 누군가한테 분명히 도움을 청해서라도 분명히 정리정돈을 하셔야 되는 관계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양띠분들이 조심해야 될 띠가 말띠분들인데 이게 육해살이 성립이 돼요. 육해살은 부부궁으로 따졌을 때, 네, 결혼을 했을 때 문제인데요. 반드시 깨진다. 시작은 좋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서로 생각하는 관념의 차이 또 나는 짜장면 좋아하는데 얘는 짬뽕 좋아해 이런 것도 처음에 사랑할 때는 시작할 때는 그래 너가 좋아하니까 짜장면 먹을게 이렇게 이해가 됐지만 말띠하고 양띠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이제 생각의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가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것도 잘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양띠가 말띠한테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럼 양띠분들이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손해보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은 왜 이럴까?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아유, 인생사가 재미없네. 이런 식의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러하기에 육해살이 성립이 돼서 부부궁의 인연법이 약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궁, 그리고 남녀 인연관계도 포함이 되겠죠? 조심해야 되는 건 미리 앞서서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조심을 하셔서 굳이 나쁜 일은 안 겪기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영상이에요. 그리고 다만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100% 다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좋은 사이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 저희는 좋은데 왜 이런 영상을 보여주시나요? 이렇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이 이제 입추예요. 가을은 오긴 온 것 같은데 아직도 저 불타는 태양은 네,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또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태풍 피해 없도록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이 신령님 전에도 발언하고 또 명화당 처녀보살과 인연법이 돼서 영상으로도 만나고 또 법당에 신령님 전에 인연이 되신 분들 집집마다 가가오 간해진 중 편안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토끼띠, 양띠, 돼지띠 분들의 어떤 색상을 착용을 하면 운기가 상승을 해서 대박을 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토끼띠 분들. 자, 토끼띠 분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알아두셔야 될 거. 자, 인간, 그리고 돈, 건강. 이런 운들이 깨질 수가 있다라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 풍파, 그리고 금전에 대한 풍파, 그리고 건강적인 문제. 그래서 토끼띠 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사람에 대한 풍파는 내가 마음먹기에 달린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암만 잘해준다 해도 내 내면에 있는 얘기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항상 이건 기억해 두셔야 돼.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한테 비수를 꽂을 수가 있다. 네. 적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밀은 서로 나누지 말자. 뭐 이건 모든 분들에게 다 통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토끼띠 분들은 유독 더 그런 경우를 많이 겪을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깨지는 운이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금전도 새나가는 금전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모아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 이런 것보다도 부동산, 네, 묻어두는 그런 돈이 진짜 내 돈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건강적인 부분도 수술이나 몸에 칼을 대는 수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 자국이, 흉터가 있어야 되는 분들이에요. 토끼띠 분들은. 그래서 오히려 눈썹 문신이나 그리고 뾰족한 거에 찍히는 그럼 이게 뭐 낚시를 하게 되면 그 낚시 끝이 뾰족하잖아요. 예, 그래서 낚시를 하는 것도 권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눈썹 문신을 하는 거. 요즘 남성분들도 눈썹 문신 많이 하시죠? 이렇게 이제 대신 떼우고 가는 걸 권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내 운 자체가 깨지는 걸 미리 앞서서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 네, 나쁜 건 굳이 그냥 모진 풍파가 오는 걸 다 겪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면 되고, 이렇듯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피해가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큰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인간으로는 배신을 당할 수 있는 운이 크니까 내 비밀은 같이 나누지 말자. 항상 명심하십시오. 네. 토끼띠 분들은 속옷을 파란색이나 초록색을 입으시면 여러분들의 운기 상승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풀 먹고 살잖아요. 네. 초식동물.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한테 운기 상승하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 그래서 풀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재물은
상승을 하는 데는 노란색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취업이나 직장에 관한 문제, 그리고 진급, 명예운을 높이는 데는 화이트가 여러분들에게, 토끼띠 여러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횡재수. 네, 횡재수가 높아질 때는 내가 뭔가 오늘 좋은 꿈을 꿨다, 기분이 좋다라고 할 때, 그때는 여러분들 이제 토끼띠 분들에게는 블랙 색깔이 횡재수를 높이는데 좋은 색깔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횡재수에는 이제 계약을 해서 뭔가 문서로 인해서 큰 수익을 내고 싶다, 여기에도 블랙 색깔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띠분들. 자, 양띠분들도 역마가 많습니다. 역마의 기운이. 그래서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이동이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직업을 택하실 때 이동 변동이 많은 직업을 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직업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이렇듯 이동 변동 많은 거, 아니면 운전하시고 동서남북 다니는 직업을 택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운전, 요것도 괜찮겠죠? 아니면 해외를 왕래하는 직업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직업에 관련을 해서 이동 이직이 많을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양띠분들의 성향을 보면 뭐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고지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고집이 세다. 네, 내가 A라고 생각을 하면 그 틀에서만 있으신 분들이 많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고집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내 주관이 뚜렷하고 내 답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좀 본인 자신을 볶아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피곤할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A가 있으면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는데 A만 딱 쳐다보고 살아야 되니까 본인 자신도 피곤할 거고, 또 주변에서도, 주변 사람들도 이제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나쁘다고만 보는 게 아니라 정석으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획적인 성향,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라 뭔가 딱 틀에 박혀서 계획을 A부터 1부터 10까지 딱 계획으로 세워놓고 살아야 되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양띠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자면, 인생은 한 번뿐인데 좀 편하게 살으셔야 되니까 좀 마음을 내려놓고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띠분들에게 속옷 색깔은 그린 색상이 도움이 됩니다. 그린 색상의 속옷을 착용을 하시면 마음도 훨씬 편해지고 뭔가 내 무거운 짐이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길 거예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린 색상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인 발복, 네, 주위에 좋은 사람, 그리고 이제 문서운이 발복이 필요하다라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레드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전운이나 재물, 운이 상승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블랙 계열, 그리고 연애운, 이성 문제에 관해서 그린 푸른색을 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색상 하나 바뀐다고 내 인생에 있어서 원하는 대로 될까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 마음 자체, 일단 내가 이거 색깔 하나 바뀌어서 진짜 나 될 것 같아, 이런 긍정적인 마음만 먹으신다라고 하면 정말 동기부여도 되고 100%의 효과도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든 사람은 신바람이 나야 되고 내 생각 자체가 된다라는 의미를 둔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띠분들에게 특히나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이유가 그 틀에서 못 벗어나시니까 이 말씀을 더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띠분들,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버리시고, 본인들이 안 하면 다른 분들이 해요. 그래서 일적인 부분에서도 좀 억지로 찾아서 하지 마시고, 예, 남들이 힘들면 우리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골고루 나눠주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좀 편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돼지띠분들도 수의 기운을 가지셨죠. 그래서 돼지띠분들도
블랙 계열의 속옷을 착용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돼지띠분들은 자기 스스로 치장하는 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주변은 정리정돈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적인 바깥에 나와서 일하는 부분은 세밀하고 그리고 남한테 미루지 않고 성실한 부분은 있지만 집안에 가서 청소하는 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귀차니즘에 빠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띠분들 같은 경우 책임감은 강하나 잠시 잠깐 뭔가 한 군데 꽂히면 주변 정리가 안 되고 그 하나에만 몰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걸 정말 놓칠 때가 있다. 그래서 주변 어디 하나에 신경을 쓰면서도 주변에 내가 놓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 또한 잘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돼지띠분들 같은 경우 일이 안 풀리거나 또 내가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마음적으로 불안하거나 초조해질 때 그때도 속옷을 블랙 계열을 착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사업적으로 운을 상승을 시키고 또 이제 귀인발복을 바라실 때 그때도 레드 색깔의 색상을 사용을 해서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관련해서 취업 문제 그리고 진급 문제는 옐로우 색깔, 노란 색깔을 착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띠분들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야.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내 거가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성적인 문제, 연애운, 발복이 필요하신 분들, 호감을 느끼는 사람을 꼭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린 색깔, 화이트 색깔을 사용을 하셔서 이제 찜해 놓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꼭 소품, 가방, 이제 신발, 남성분들은 넥타이도 있고 손수건, 벨트 다 해당이 됩니다. 헤어밴드, 립스틱 색깔, 그리고 여성분들은 아이섀도우 이것도 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꼭 옷에만 사용을 안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 본인들이 생각을 해서 여성분들은 요즘 네일아트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네일아트에도 사용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색깔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운기를 발복을 해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금전의 복도 얻어가시고 그리고 또 사업의 운 그리고 건강도 이제 몸수가 안 좋으신 분들도 이제 마음적인 안정과 건강운도 드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마음 편하고 또 즐겁고 음식도 맛있게 먹고 이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금전적인 부분도 채워가면서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 정말 여러분들이 맘먹고 뜻먹은 대로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응원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요즘 한절기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명화당 처녀보살도 거의 이제 감기가 날라고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목구멍이 간질간질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이 최고니까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